네, 안녕하세요.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OIC에서 A레벨을 마치고 그다음에 UCL 대학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를 입학을 한 김보경 학생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A레벨 했던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전공을 입학을 하기까지 그다음에 이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보경 학생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오늘 A레벨과 대학 진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릴 부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간단한 제 소개와 A레벨 소개, 그리고 Extra Curricular, 그다음 ASA2 시험, 그리고 UCAS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청심국제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영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어서 영국 옥스퍼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라는 식스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S와 A 레벨 공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1학년을 방금 졸업을 하고 이제 2학년으로 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왜 유학을 생각을 하셨어요? 왜 영국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 저는 청심이 너무 좋았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중국으로 잠깐 2년 동안 가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그 국제학교가 영국 계열 학교였었고 제 삼촌이 영국에 계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국 대학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지원할 때도 미국 대학은 지원을 안 했었어요. 뭐 OIC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 대학을 지원하고 왜 이런 도움도 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들도 영국 갔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빼시고요. 네. 전공이네요. 네, 지금 제 전공이고 아래 나와 있는 사진들은 첫 번째 사진은 UCL 메인 캠퍼스 사진이고 이렇게 길게 창문 나와 있는 사진은 저희 학과 건물은 아니고 학과에서 건물 맨 끝층이랑 그 아래층 사용하고 있는데 카나리 호프에 가서 시나리오 위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항상 저 건물에 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학과 건물은 아니고 건축학과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인데 UCL에 가면은 꼭 자기 학과가 아니더라도 친구 학과에 가서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둘러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학과 소개를 네. 그 창문이 이렇게 길게 있고 런던이 지금 다 보이고 네네. 있는데 이렇게 높은 네. 건물들이 대학 건물에 있었나요? 그래서 카나리 호프가 좀 그 UCL 메인 캠퍼스랑은 떨어져 있는데 저희도 시나리오 위크를 한 텀에 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일 주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카나리 오프가 런던의 그 뭐지 네. 파이낸스라 금융 뭐 이런 거에 전문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JP 모건도 있고 HSBC 건물도 있고 다 유명한 그런 금융권 건물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전체가 런던 전체가 굉장히 좀 고풍스럽고 트레디셔널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카나리 오프는 뉴욕이나 뭐 이렇게 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맞아요. 강남이나 뭐 그죠 네. 삼성동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되게 경치가 좋네요. 그래서 그래서 타과 학생들이 여기 가는 날이면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3년으로 돼 있는 코스인데 3년 동안 보통 다른 과는 아마 선택하는 모듈들도 있는데 저희 학과는 거의 모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모듈을 공부하게 되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 뭐 mathematics, design economics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모듈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텀에 한 번씩 3년 동안 총 12번의 시나리오 위크를 갖게 되는데 이 시나리오 위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팀원들과 함께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그 해결해 나감으로써 어떤 interpersonal skills나 communication skills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처음 입학했을 때 첫 시나리오 위크 때는 이콘 이런 거랑 관련이 없었는데 그때는 팀원들과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라는 그런 미션을 받아가지고 네,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네, 에베레스트를 어떻게 방문을 하는 건가요? 그냥 그냥 그 컴퓨터로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아, 그래서 뭐 매 5일 안에 뭐 등반을 해라 이런 미션이 있으면 매 그러니까 하루마다 어떤 챌린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날씨가 어떻게 됐다든지 뭐 부상을 당한 팀원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챌린징한 시츄에이션 속에서 뭐를 prioritize 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등반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네, 고려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랑 얘기했었는데 저희 학과는 UCL 엔지니어링 쪽에 속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2학년이나 3학년에 올라가서는 이 IP 모듈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카스 지원할 때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 학과는 additional PS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는 PS 이외에 더 작성해야 되는 그런 PS가 있어서 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카스에서 자기소개서 뭐 이렇게 하나를 쓰는데 거기 이제 지원하면 그 지원하는 학과에서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 따로 내용이 연락이. 네네. 네, 맞아요. 캠브리지에서 요구하는 SAQ하고 비슷한 거 같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유카스 할 때 사실 일부 학교들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공부 부분인데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학업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음, 그죠? 과정을 알겠어. 근데 어떻게 잘 그죠? 이 학업을 잘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공부량이 1학년 때 좀 어땠는지 뭐 이런 걸 좀 음, 얘기해 주시면 순수하게 이제 한국에서 네,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학을 생각을 할 때 네네. 그 학생들 공부를 생각할 때 아, 뭐 어렵진 않은지 지금 예, 1학년 말씀하실까요? 과정이 아, 아마 뒤에서도 설명드릴 것 같은데 1학년 때 워낙 한국 학교 그런 커리큘럼이랑 다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영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시험을 보고 그전에는 그냥 학교 OI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주 보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런 시험 이외에는 그냥 마지막에 있는 한국의 수능처럼 마지막 시험에만 집중하면 되다 보니까 그전까지 자기가 꾸준히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표가 한국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짜여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그 시간에 extra curricular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A2가 되면은 그래도 시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학생이 약대 이렇게 1학년을 다녔었는데 그 네. 사이언스 약대 그러니까 사이언스 에세이를 써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뭐 막히는 100권 정도로 음, 읽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네, 아, 1학년 과정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AS 그것도 아, 네. 과목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대학교 사이 1학년 때 예.
대학교 때요? 네. 대학교. 저희 과도 일단 시나리오 위크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리포트를 작성하고 또 과제로 리포트 작성 관련 과제가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과가. 근데 그거는 그냥 그래도 과제나 그런 거를 주실 때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몰아쓰려고 하면은 마음도 급해서 더 잘 안 써지는 것 같고 미리미리 여러 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주변에 워낙 다 똑똑한 친구들이고 도움을 많이 요청하면은 주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한테 꼭 같은 과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 학생한테 한번 proofreading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도움을 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김보경 학생은 OIC라는 그 A레벨 톱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간 상태에서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서브젝이라든지 오히려 뭐 아예 학교에서도 좀 폼 레벨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뭐랄까 이 PQ를 혹시 A레벨 때 좀 하셨어요? 네. EPQ 했었어요. 예. 네. 이 PQ 했던 EPQ 게 사실 많이 도움이 되나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학과가 아직 논문을 쓰진 않는데 저희 학과도 3 학년 때 논문이 아마 가장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리포트를 쓸 때 그 EPQ 때 했던 그런 라이팅 스킬스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물어봐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전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더 물어보는데 혹시 그 이제 EPQ라는 것은 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A레벨에서 도입된 네. 지 한 5년 뭐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에세이를 네네. 쓰고 이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A레벨이 IB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리서치 준비를 하고 대학을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학에서 도전을 한 다음에 이런 비난이나 비평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 혹시라도 A레벨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 비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옵션이긴 하지만 꼭 좀 그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다라고 하면 뭐 리서치를 하는 거거든요. 리서치라고 내가 좋아하는 네. 분야를 뭐 책도 읽고 실험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하고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훨씬 대학교 교육이 좀 뭐랄까 좀 적응하기 좀 쉬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만 순수하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A레벨 과목만 그다음에 파운데이션만 하고 뭐 대학을 들어가는 뭐 UCL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다른 학교를 러셀 그룹 어느 학교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의 공부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서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에세이스 이 부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파운데이션이든 뭐 A레벨이든 준비를 하시면 그래요.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또 나오나요? 전공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일단 저희 학과는 경영학과긴 한데 약간 요즘에 맞춰진 경영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경영 모듈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경제 모듈도 배우고 또 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이 코딩 같은 모듈도 배우고 실제로 저희가 1 학년 때는 R 언어라고 그런 코딩을 배웠었고 아마 2 학년 때는 파이썬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학 모듈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듈을 복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과정을 하고 나서 지금 듣기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금융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AI를 활용하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조금 결합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로 많이 가요? 저희 학과 학생들을 보면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아니면 컨설팅 그런 빅4들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대기업으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운드 라이크 뭐 이커머스 뭐 이런 쪽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융 뭐 이런 쪽으로 네 맞아요. 보이기도 하고
지금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약간 지루할 수 있긴 하지만 전공이 좀 새로운 전공이고 사실은 이 전공이 새롭게 그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그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은 원장님께서 어, 어, 여가 생활, 그럼 마지막에 할까요? 지금 아니요, 할까요? 지금 하시면 돼요. 네. 네. 여가 생활 관련된 사진도 넣어달라고 하셔서 몇 개 넣어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은 아마 축구 사진이겠죠? 저도 친구랑 같이 토트넘 하스퍼 경기장에 가서 토트넘이랑 울버햄튼이 하는 경기를 봤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확실히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걸 느꼈고, 또 가족 단위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와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영국에서도 코난 그레이 콘서트를 갔었는데 코난 그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을 하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가서 콘서트를 보는 것도 좋은 여가 생활인 것 같고 저는 이런 전시나 미술 작품 보는 걸 좋아해서 영국이 특히 런던에서 되게 재미있게 보냈는데 내셔널 갤러리도 갈 수 있고 사치 갤러리나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전시회나 박물관, 대형 박물관 이런 곳들을 갈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은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런던. 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오페라나 그런 극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문화생활을 하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런던이. 그래서 그리고 이 거리 다 걸어갈 수 있는 뭐 토트넘은 좀 걸어가기 좀 힘들려나 다른 데는 뭐 그저 토트넘은 미술관이라든지 네, 네, 지하철 타고 가야 되고 가야 되고 미술관은 걸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역 몇 개만 가면 다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문화적인 혜택은 많은 게 런던이니까 네. 계시네요. 간단하게 A-level 파스를 소개해 드리면 일단 AS 때는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특히 extra curricular, super curricular를 AS 때 많이 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A2 때보단 많으니까. 그리고 이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를 조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AS를 하면서 유카스로 대학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고 그 후에 admission 테스트가 있는데 어 보통 저희 관련 학과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 때는 시험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지금 혹시 매니지먼트 전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AS 때 네. 이렇게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뭐 음악 미술 체육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슈퍼 커리큘럼 학과하고 지금 전공하고 관련된 왜 이런 액티비티는 어떤 걸 좀 하셨어요? 뒤에 나와요. 아, 뒤쪽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게 제가 한 extra curricular 혹은 super curricular 활동들인데 크게 4가지 정도로 잡아봤어요. 처음은 봉사활동, work experience, 동아리 활동, 그리고 open lectures 등이 있는데 저는 옥스퍼드 푸드뱅크라는 그런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AS 때는 매 주말 혹은 2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봉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저는 EPQ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work experience 같은 경우는 JP 모건 work experience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셔츠힐이라는 냉장고 회사에서 또 그런 work experience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이코노믹 소사이어티가 있어서 거기에도 들었고 윙스 오브 호프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네 이것도 참여를 했고 오픈 렉처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옥스퍼드에 있었다 보니까 주변에 옥스퍼드 대학 컬리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자신이 관심 있는 그런 주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면은 어 링크를 쓰면은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방청을 할 수 있었고 OIC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UKMT라고 수학 관련 그런 올림피아드 그런 느낌의 활동도 할 수 있고 듀크 오브 에든버러라고 4 개의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도 이 활동의 하나로 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아마 친구들이랑 캠핑도 가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 엔터프라이즈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인데 이콘이나 매니지먼트 가고 싶은 학생들이 하면은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로소피 클럽은 무조건 YC 학생들이 다 들었어야 되는 그런 클럽인데 이 활동을 통해서 뭐 의대 학생들은 필로소피를 대해 접목해서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고로 그런 의학 관련된 활동들을 볼 수 있는지 보고 또 그 외에 다른 학과 학생들도 이를 통해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어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PS에 적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코노믹 소사이어티를 말했었는데 그 외에 다른 클럽들도 있으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클럽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윙스 오브 호프가 좀 생소한데 이건 어떤 거예요? 네. 윙스 오브 헬프는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펀드레이징 같은 체리티 이벤트를 하고 그 모은 돈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그룹 친구들이랑 어떤 펀드레이징 이벤트를 할지 또 그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해서 다양한 이런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하는데 OIC에서는 슈퍼 커리큘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네. 음악, 미술, 체육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는 보기 학생이 했던 것은 내 전공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 뭐 UKMT라든지 듀크 오브 에딘버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 뭐 윙스 오브 호프 뭐 이런 쪽은 뭐 그죠? 그다음에 필라서피 클럽 이건 나랑 관련이 되지 않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라서피 클럽은 거의 필수거든요. OIC라는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인터뷰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뭐 지시사항이나 지식을 그죠 넣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나는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기업가로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하는지 이런 건 다 다르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야라고 하면 그 사업이 그죠? 뭐 자기 색깔을 가지고 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 의사도 그냥 누구를 도울 거야. 단순히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도움을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유, 그다음에 내가 힘들어도 그걸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 필라서피 클럽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되도록 많은 이런 것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를 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라든지 왜 이런 것을 돕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그 전공을 하면서 내가 전공을 하기 전에 모르고 그 전공을 선택했다가 그다음에 실제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정말 맞지 않는 전공이다. 왜 이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몇님 보면 이런 활동들이 다 모임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팀워크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거고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전. 그래서 이 학교는 특히 이렇게 강조한다. 그다음에 OIC라는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방향을 찾고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물어봐야 되고요. 아니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JP 보관이라든지 옥스퍼드 포크라든지 내가 지원해서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리스트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EPQ 잠깐 말씀드렸는데 EPQ는 자신이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문 형식으로 쓰는 그런 활동인데 5,000자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음, EPQ가 A레벨 한 과목으로는 치지 않지만 한 반 정도 과목의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오퍼가 왔는데 그 오퍼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EPQ를 하면은 또 EPQ를 해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어떻게 메이크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EPQ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어차피 대학교에서는 에세이를 써야 되고 리서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난 지금 좀 준비를 먼저 한다. 그다음에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나는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 뭐 수학, 화학, 생물, 물리, 뭐 이코노미क्스 왜 이런 걸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왜 대학에서 실제로 하는 것은 이거다. 그러니까 나는 뭐 당연히 서브젝트 공부를 하지만 이 준비를 미리 해서 대학에서 가려고 하는 전공에 익숙해지고 그다음 대학교 코스를 좀 더 미리 준비한다. 왜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왜 그 전공을 좋아하는지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비교가 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전공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좀 즐겨야 가장 그 전공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이제 AS랑 A2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AS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를 정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목표 대학의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학과 같은 경우에는 AAA를 받아야 되는데 매스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명시가 있고 또 at least two subjects should be taken from UCL list of preferred A-level subjects 해서 이 두 과목을 해야 되는데 UCL에서 선호하는 그런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과별로 또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의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S 학년에 들어갈 때 보통 3-4 개의 과목을 정하게 되고요. AS 때 4 과목의 시험을 보고 A2에 올라가면서 한 과목을 드랍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인데 4 과목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5 과목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는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한 과목을 드랍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3 과목에만 집중하고 싶으면 3 과목을 하면 돼요. 어차피 오퍼는 3 과목에 나오니까. 근데 또 4 과목을 하면은 오퍼도 아마 4 과목으로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또 5 과목 하는 친구도 봤는데 그 친구는 뭐 오퍼가 A스타 4개 A 이런 식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역량에 맞게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 과목 Maths, Further Maths, Econ 하고 EPQ 해서 네 이렇게 과목을 골랐습니다. 저는 3 과목을 하고 쪼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EPQ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콘이나 매니지먼트 하는 학생들은 퍼더 매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과목 이외에 사이콜로지를 하는 학생들도 봤고 그 외에 뭐 어 3개 과학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학 과목 중 하나를 골라서 하는 친구들도 봤던 것 같아요. AS 때는 A가 가장 높은 점수이고 A2 때는 A 스타가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또 OIC에서는 AS 시험을 봤었는데 AS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AS 시험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시험을 바탕으로 그 predicted grades가 나오는데 그냥 주는 거랑 시험을 보고 주는 거랑 약간 credibility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A2를 약간 대비한다는 그런 연습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AS 성적을 기준으로 predicted grades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콘에 지원하는 학생은 이콘 과목은 A를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점수가 높아야 인터뷰에 초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콘 같은 경우는 SAQ라고 Short Answer Question, MCQ는 Multiple Question, 그리고 Essay 이런 형식으로 있는데 이콘은 보통 반 이상이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 번 써보고 막 스킴을 보면은 다 써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블랙 포인트로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외워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그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 한 번씩 풀어봤고 또 그거를 통해서 개념을 익힌 다음에 파스트 페이퍼가 그냥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파스트 페이퍼 문제를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풀어보면서 유형을 익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A2 때는 predicted grades를 보고서 오퍼가 나오는데 그 오퍼를 맞춰야만이 그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때 시간이 제가 조금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멘탈 관리, 체력 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짬을 내서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코노믹스가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되니까 어려운데 뭐 에세이 팁을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죠?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언이나 일단 네. 처음에 에세이를 쓰려고 하면 되게 막막한데 처음에 쓰기 전에 그 마크 스킴을 많이 보면은 그 비슷한 문제들은 마크 스킴이 대부분 다 같아요. exam 보드 들마다 뭐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요구하는 가장 코어 핵심 내용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마크 스킴을 처음에 좀 많이 익혀 보시고 쓰지 않더라도 눈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마크 스킴 본 걸 바탕으로 한 번씩 이렇게 써본 다음에 OIC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제가 쓴 그 에세이를 보여드리는 대로 다 이렇게 채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5개를 쓰면은 5개 다 해 주시고 10개를 쓰면 10개 다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에세이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에 이코는 AO1, AO2, AO3, AO4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채점 기준이. AO1은 뭐 개념, AO2는 뭐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다이어그램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채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들에 조금 익숙해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채점해 주실 때도 이 부분은 AO3인데 AO3에서 5개 그러니까 5 marks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2개는 어디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또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점 20 마크 퀘스천이면은 그 20점을 무조건 다 맞으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10점이나 15점을 맞고 그다음 문제에서 또 10점에서 15점을 맞는 게 좋은 그런 전략이지 20점을 다 하나하나 맞추려다 보면은 그 뒤에 문제들을 못 푸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코는.
계속 써야 하고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그 점수를 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들을 쏙쏙쏙 이렇게 쓰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지금 마크 스킴이라든지 이그잠 보드라든지 왜 이런 말이 처음에 듣는 분은 A레벨 시작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국 같은 네. 경우는 이그잠 보드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학력평가위원회에서 시중 문제를 한꺼번에 냈지만 영국은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보드들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뭐 무슨 학원들에서 내는 모의고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문제를 뭐 AQA, 에드엑셀, 뭐 WJC 뭐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캠브리지도 있고요. 뭐 이런 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학교가 원하는 그 exam 보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exam 보드 또 과목별로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수학은 에드엑셀, 뭐 사이언스는 OCR,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그잠 보드가 여러 군데 있잖아. 이그잠 보드 어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국이 어느 정도 평균 어느 정도 문제를 내야 된다든지 왜 이런 난이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edX에서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뭐 80점 이상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바운더리라는 게 있어요. 약간 좀 올려요. 다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그잠 보드를 선택했던 거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가면 그것만 공부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떤 A레벨은 뭐 AS는 이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A2는 뭐 2학년 되는 다른 학교 간다. 그러면 이그잠 보드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크 스킨 뭐 이런 패스페이퍼 얘기했는데 패스페이퍼는 말 그대로 과거에 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해답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마크 스킨, 막 그러니까 여기 하면 우리가 몇 점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점수를 우리가 주겠다, 왜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자세히 써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SLU가 한국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없는 게 그 점수를 어떻게 주고 채점을 해야 되는지, 왜 이 가이드라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톱 점수를 맞추려고 하면 이 마켓 스킴을 정확히 좀 따르고 그거에 맞는 그죠?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요. 이 부분들은 좀 그죠? 뭐 좀 너무 구체적이고 하니까요. 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저한테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네. 네. 이제는 유카스를 통해서 대학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어 일단 데드라인을 보자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혹은 의대, 수의대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번 연도 10월 15일이 데드라인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뭐 이콘, 매니지먼트 이런 다른 사이콜로지 다른 학과 학생들은 내년 1월 25일까지 가스를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미국이랑 다르게 영국은 그 하나의 자소서를 가지고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글자 제한은 띄어쓰기 포함해서 4,000자 이기 때문에 약간 하나의 대학만을 위한 자소서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에 스페시픽한 모듈이나 프로그램을 멘션하면은 다른 학교들에서는 '아 이 학생이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우리 학교는 관심이 없나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콘이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갈래의 디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파이낸스 앤 어카운팅, 액추리얼 사이언스, 매니지먼트, 이코노믹스, 이코노믹 히스토리 이렇게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학과를 이렇게 지원할 때 하나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PS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자면 학과에 대한 흥미, 내가 이 학과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또 A 레벨 과목이랑 이 학과의 연관성,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슈퍼 커리큘러 활동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콘이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어드미션 테스트를 보는데 이거는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에서만 보고 나머지 학교들에서는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케임브리지에서는 ECAA라는 어드미션 테스트를 보는데 여기서는 Math, Advanced Maths, 그리고 Essay Question 이렇게 세 분야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TSA라는 그런 어드미션 테스트를 보는데 여기서는 Multiple Question이랑 Writing Task 이렇게 두 개의 분야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객관식 문제에서는 보통 수학 관련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문제들이 다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는데 이 시험들이 어려운 이유가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요령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은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후에 오퍼가 오게 되면은 컨디셔널이랑 언컨디셔널 오퍼가 오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컨디셔널 오퍼가 오게 돼요. 컨디셔널 오퍼라 함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서 AAA를 받아라, AAA를 받아라 이렇게 그 요구 사항을 주는 게 컨디셔널 오퍼고 언컨디셔널은 그냥 무조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도 된다 이런 건데 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거에 맞춰서 오퍼가 오면은 학생들이 펌이랑 인슈런스 초이스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신이 받은 점수에 맞춰서 어 점수를 받진 못하지만 자신이 받을 것 같은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펌이랑 인슈런스 초이스를 정하시면 되고 OIC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카스를 대비해서 유카스 서머 프로그램이라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방학 때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시기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1주 혹은 2주 동안 대학 애플리케이션 준비를 도와주시는데 학교 강사 선생님들이 다 오셔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명문대생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UCL, LSE 이런 학교 학생들이 와서 인터뷰나 뭐 어드미션 테스트에 도움을 주고 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같이 봐주고 첨삭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꼭 참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OIC 같은 경우에는 AS 때부터 자신이 읽은 책이나 work experience, lecture 이런 것들을 다 다이어리나 블로그 형식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뭔가 AS 때는 귀찮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은 이 자기가 적었던 것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OIC도 그렇지만 사실 OIC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읽었던 거, 그다음에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만 기록하는 것보다도 여기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책을 읽어보고 했을 때는 저런 느낌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좀 그죠? 좀 편협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뭐 자기소개서 인터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대학에서 뭐 이런 방향으로 대학에서도 계속 할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을 그죠 표현해 놓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면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그래서 혹시 블로그 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뭐 우리 같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학생들끼리만 볼 수 있는 왜 이런 형식으로 좀 했어요? 그거에 딱히 제한은 없었는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블로그에 쓴 학생들도 있고
뭐 자기만 보고 싶은 학생들은 자기 블로그를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께는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어 그 어 어떻 학생들이랑 이렇게 공유를 어떻게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게 가장 큰 좀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디스커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영국은 대학에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당연히 그죠 많죠. 되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고객들하고 만난다든지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책을 읽고 아니면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느꼈던 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 그죠? 왠지 네가 인기장을 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하는 거니까 토론하는 거니까. 그래요. 이 그리고 부분 또 제가 예, 네. OIC에서도 학생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또 그중 하나의 이유가 AS 때부터 이 어드미션 테스트를 준비를 해요. 또 옥스브리지 학생들 지원하는 학생들만 준비를 하냐 또 그것도 아닌 게 모든 그 학과의 뭐 이콘이나 매니지먼트 학생들은 다 이렇게 모아서 AS 때부터 수업을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이렇게 모아서 시험 준비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컨설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케이스 인터뷰라고 있는데 이 케이스 인터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준비하는 게. 왜냐면 옥스브리지 인터뷰 질문들이 다 약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OIC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어드미션 테스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보통 다른 학교 학생들은 어드미션 테스트를 한 달 전부터 해서 그 한 달 동안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OIC에서는 AS 내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다른 학생들보다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상담하면서 되게 많이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중요하다고 좀 해드리고요. 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그래요. 아무튼 수고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어, 네. 되게 중요한 감사합니다. 내용 그죠?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짚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생각 좀 더 들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질문이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 지금 하면서 그 뭐 A레벨 하면서 수학, 화학, 생물 사실은 대부분 이 부분들을 다 그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그죠. 수업을라든지 높은 점수 받는 건 당연히 좀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자기소개서라든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오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좋지 않다든지 인터뷰가 좋지 않다든지 라면 내가 아무리 크리디트가 좋고 엘리베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오퍼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좋다라면 나중에 엘레벨은 조금만 맞추면 되는 게 영국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낮은 학교 뭐 이렇게 목표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파운데이션으로 또 갈 수 있고요. 낮은 엘레벨 성적으로 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부족해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톱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분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어떤 좀 제가 항상 제가 SBN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많은 독서를 좀 하시길 바래요. 독서가 아니더라도 뭔가 기사를 읽고 다른 사람하고 의견을 취해한다든지 왜 이런 부분 그다음에 했으면 조금 메모를 좀 해놓고요. 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가까이에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좀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왜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부모님께서 이걸 보신다라고 하면 좀 참을성 있게 자녀가 저 얘기하고 대화하는 걸 들어주고 질문을 해주고요. 그 뭐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좀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뭐 제 학생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슈퍼 커리큘러 관련된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그죠? 뭐 A레벨 준비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영국 교육은 한국 교육하고 다르다. 네, 이런 부분 그죠? 좀 잘 짚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뭐 그리 많이 A레벨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네, 혹시 뭐 동영상 좀 더 그죠? 뭐 조언을 해주고 싶거나 아니면 뭐 어떻다 영국 교육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좀 있으세요? 아까 책 말씀해 주셨는데 PS를 쓸 때 책도 중요한 부분 중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면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권 정도는 읽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제 PS에 책을 1 권, 2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또 그냥 읽기만 하면은 도움이 안 되고 그걸 읽고 뭘 느꼈고 내가 왜 이 학과에 가는데 이 책을 읽어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또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학교 과정인 책을 읽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거의 모든 걸 좀 차지하다 보니까 왜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래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죠?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부경학생 재학생 서포트 많이 해주니까요. 뭐 과외라든지 아니면 뭐 그죠?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